자, 이슈 앤 소문 코너고요. 월요일은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를 무엇을 잡아오셨는지 화면으로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미국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고치 이렇게 정리하셨네요. 미국 기업들은 많이 저렇게 하죠. 벌어들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시키고 그렇죠. 배당을 늘리고 네. 그러면 시중에 유통 주식이 적다 보니까 여차해서 뭐 실적이 좀 좋으면은 확 세게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모델을 조금 많이 카피는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LG가 네. 이번에 지금 LG가 27일 날 마감 후 5천억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고요. 네. 이제 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3일에 이제 그럼 공시를 하는 게 있고 ITM 반도체 100억 자사주 매입, 프로텍 뭐 120. 뭐 작은 기업이지만 원바이오젠이라는 기업도 이영로 차장이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이게 언제 움직여요 거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짚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예, 수분 밴드 및 수분 그 크림,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류를 만나야 될 텐데 뭐 요즘 그 날씨가 상당히 청명하고 좋잖아요. 네. 뭐 근간으로 들어가 보면 또 기사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면서 라니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부 같은 데도 안 좋고. 네, 뭐 수분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원바이오젠 거 같은 경우는 또 엉뚱한 데로 빠졌지만 아니요, 뭐 어쨌든 이 회사에서 만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 일반적인 수분 크림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네.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습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매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뉴욕 증시 바닥 다졌는데 원바이오젠. 그렇죠. 할 수도 있지 뭐.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기업도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 30억짜리를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자사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한국도 그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LG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했는데 LG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기존에는 배당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LG 지주사지 않습니까? 배당으로 들어온 재원 한도 내에서 배당을 주겠다 개념이었는데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LG가 이제 뭐 투자해가지고 기업을 키워서 그 기업을 이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상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벌어들인 돈 이런 부분들도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들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기업들도 주주에 대한 이제 환원 정책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뭐 그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보통은 신탁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본인 회사 주식을 본인이 막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사지는 올려서 사지 못하고 그럼 시세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뭐 업팅 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좀 방어용으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 가격 한도 내에 거기에다가 매입 수량을 딱 걸어놓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번외 얘기 뭐 똑같은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장 핫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기업 중에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알기로는 자사주 매입보다는 이제 직원들이 매입 공시를 아마 한 걸로 제가 하는데 대표이사하고 직접적으로 최근에 보통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 회사에서 사는 거 아니라 책임 경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표방하면서 대표분들도 이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락업이라는 그렇죠. 보호 예수를 길게 걸어놔야죠.
그거는 이제 그 매입하신 대표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는 우리 회사 주식 안 팔겠다. 그렇지. 뭐 1년간, 뭐 2년간 뭐 이런 그 락업 기간을 딱 걸어놓게 되면은 일단은 주식 부분은 잠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회사 내부 상황은 임직원들이 제일 잘 아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형태가 되든지 뭐 국민 참여라든지 네. 약간 좀 뭐 회사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바닥을 찍었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뭐 잠깐 좀 멈추는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빅스텝 개념으로 미국이 2번 정도를 더 금리 인상을 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금리 인상했고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어느 정도의 이제 바닥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시장의 금리가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충격이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이런 스텝으로 보게 되면은 한 7월 이후쯤이 이제 다시 반등이 시작하지 않을까. 반등? 이렇게. 네, 지수도 반등을 좀 7월 이후? 지금 이제 6월도 안 됐는데?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네. 자, 일단 하여튼 뭐 뉴욕의 지금 뭐 훈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시장에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올해에 뭐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서학개미 분들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안 좋고 거기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뭐 엄청나고 상당히 어려운 굴곡을 겪고 있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이 투자를 재테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적금을 들어서 금리를 누적하는 사실 그것도 뭐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 근데 안전자산, 안전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이제 뚜렷해졌지만 다시 이제 이런 성장 자산들 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미국 주식이 바닥 찍었나 이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맥락은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전에 뭐 10% 이상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오면 큰일 나니까 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올라가 봐야 이제 4%, 5% 정도인데 이거는 또 이제 어떤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는 상당히 큰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대비 투자 수익률이 좀 적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암호화폐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된 이 시장이 이제 투자의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은 이제 적응기로 들어갔고. 뭐 어쨌든 수익률을 다시 쫓는데 그 가상화폐 쪽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잖아요. 그쪽이 너무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됐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주식이 또 나름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는 거를 또 해보자고요. 오늘 대체 투자의 개념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커넥스를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코넥스. 오늘도 연관성? 오늘도 뭐 그런 개념으로 한 종목을 더 기업을, 이제 좀 코넥스에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바이오 프로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프로테크. 바이오입니까 여긴? 바이오가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의료 장비 소모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실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심전도 체크하는 그 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는 거 있어요. 장비에다 연결해서 손가락에다 끼면은 산소 포화도를 체크한다라든지 저주파 패드, 물리치료할 때 뭐 들어가는 이런 저주파 패드라든지 수술할 때 블리딩이라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같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주로 미국에 있는 기업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넥스
진엑스라는 기업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진엑스 메디컬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2020 3월 15일 날 수주 발표를 했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는 이제 팝업창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좀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회사의 바이오프로테크라는 회사의 대표분이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전반적인 공급을 다 해줄 수 있으면은 네. 여러 회사에서 공급받던 거를 너희 쪽으로 다 몰아주겠다. 뭐 이런 개념의 그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라든지 캐파를 늘리고 규모를 확장시켜서 가야 되는 기업이고요. 가면서 매출도 당연히 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오면은 한 2번 정도 더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약 500만 불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한 200억이 넘는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이 회사의 시총이 47억입니다. 시가총액이 47억이요? 예, 시가총액이 47억입니다. 어쩌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코넥스 기업들은 네. 이제 많은 관심들이 별로 이제 없었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좌에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계좌들만 하든지 네. 아니면 코넥스 전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오늘부터 풀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 그런 조건이 없어지나요? 예, 없어집니다. 금액의 제한이 없어지고 이제 일반 계좌에서도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시세가 좀 고해가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한 주, 두 주에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갑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시장들이 이제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호가 갭 부분이 촘촘히 쌓여지면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제 발돋움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비해서 코넥스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갖고 상장이 시켜져 있는 거예요. 네네. 재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안 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뭐 좋은 기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와중이지만 항상 투자는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 네. 예. 그야말로 진짜 이게 뭐 코인까지는 아닌데 900원의 시가총액이 47억. 그 대신, 코넥스 기업. 예. 그 대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 상한가는 예. 15%로 제한돼 있고. 네, 제한돼 있고요. 흥미롭네요. 하여튼 이 코넥스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는 거는 시장의 이제 풀이 이런 게 좀 더 넓어져야 되는 의미도 있고 신규 그 기업 공개를 하는 IPO 시장이 조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코넥스가 또 상대적으로 저기 될 수도 있겠다. 비상장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비상장 투자하실 때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보통 몇 년 단위로 보고 들어가시는 개념이 많거든요. 세금 문제나 이런 건 없나? 예, 세금은 이제 없습니다. 양도세는 없고 그냥 거래세나 이거 똑같나요? 일반 이제 우리 매매할 때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부분만 저기 되고요. 예, 흥미롭네. 네, 좀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 보유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낮아요. 0.1%.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존의 거래세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면은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려왔지만 예전에 0.3%였다가 조금씩 내려오지만 코넥스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낮습니다. 가장 낮은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넥스 기업 뭐 바쁜 개장 전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 시장이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슈엔 소문이었고요. 오늘은 바이오 프로테크? 네. 코넥스 기업입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